네, 질문기자 CBS 이정주입니다. 저희는 추석 명절 특집 이곳 힙스동, 성수동. 네, 제가 서울스테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그 MZ의 성지죠. 사실 제 나이에 못 옵니다. 네, 이 배경과 함께 이곳을 만드신 아주 작지만 강한 인물이죠. 예, 성동구청장이죠. 예, 정원호 구청장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수동은 알아도 이제 구청장님 성함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새 인터뷰 많이 하시는데 네. 성동구청장 올해 11년. 네, 12년째입니다. 네. 내년이가 이제 3년이 예, 끝나는 네, 데죠. 그렇습니다. 이곳을 만드신.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봐야죠. 여기 보시면 다 붉은 벽돌이에요, 보면. 예. 요게 원래 붉은 벽돌로 뭐 일부러 조성하신 거예요? 70년대 그때 빌라라든지 그때 지은 주택들, 공장들 이런 거는 이제 붉은 벽돌로 그때 썼으니까 그러네요. 그게 이제 남아 있었는데 특히 성수동에는 그때 지은 공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붉은 벽돌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 붉은 벽돌이 굉장히 그 매력이 된다. 잘 보존하면 좋겠다. 신규로 지은 이런 새로 지는 집들은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금을 또 붉은 벽돌로 했을 때 구청에서 지원금. 네네.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생긴 건물들이 있고 또 나는 지원까지 필요 없고 붉은 벽돌이 너무 좋으니까 난 그냥 짓겠다. 이런 분들도 계셔서 여기 이제 붉은 벽돌로 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젊은이도 많고 지금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네요. 오늘 평일인데. 일단 한번 좀 걸어가 보실까요? 네, 그럴까요? 그 쭉 보시면 알지만 그 핫플레이스에 꼭 있는 커피숍, 그렇더라고요. 빵집 그게 없죠? 없어요. 그걸 못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뜨면 이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그렇죠. 임대료의 꼭대기 정점에는 그런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뭐 예전에 가로수길이나 다른 그쵸. 데들 좀 공실 많이 생길 때 보면 동네가 그냥 그런 집으로 가득 차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맞아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요 주민들하고 건물주, 상인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다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 못 들어오게 하자.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하나도 안 들어왔고요. 딱 하나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그건 필요하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편의점. 편의점? 아까 있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 들어왔고 나머지는 전부 이 동네만이 있는 가게들입니다. 저도 사실 서울에서 많이 들은 게 제일 많이 들은 건 마용성. 서울 부동산의 마용성. 원래 성룡만데. 원래 성동만. 그렇죠. 성동구가 주간 상승률이 제일 높았죠. 뭐 원래 꼭 좋은 일은 아니죠. 서로 갖고 싶은데 그런 것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이 오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속도로 올라야 되는데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속도로 오를 때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해서 여기 트리마즈의 손흥민 선수 갤러리 포레 여기 3대장 기사로 많이 봤습니다. 전지현 지드래곤 손흥민. 지드래곤 어머님하고 고준희 어머님 여기서 봉사활동 꽤 하세요. 이런 TMI까지. 제가 이제 그 같이 하시는 걸 좀 봤거든요. 그래요? 손흥민 선수 막 귀국했을 때 선거하러 와가지고 뭐 성동구청 가고 막 하던데. 여권과 직원들하고 그 주민들 사이에 둘러싸서 사진 찍고 직원들도 본인들 사진 찍느라고 손흥민 선수 간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왔다 갔다 이렇게 사후에 보고를 해줘서 제가 사실 저도 보고 싶었다 이렇게. 왜 성동구에 살까요? 삶의 편의성이랑 이런 것이 딱 맞는 동네가 아닐까. 맞아요. SM이 오면서 여기에 이제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담배 필 데가 없으니까 요 근처에 다 이렇게 펴요. 흡연 좀 민원. 단속 좀 해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한 300건 들어온 거예요. 1년에. 오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결국 도시는 갈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행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 부스를 만들자. 근데 그 기존의 흡연 부스는 아무도 안 들어가요. 담배 냄새가 안 나게 할 수는 없나. 안에서 필 때도 그리고 문이 열릴 때 담배 연기가 밖으로 나오면 같이 나오죠.
간접 흡연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음압 시설을 해가지고 피면 이런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정화를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요. 맑은 공기로. 진짜로 사람들 진짜 많고 저는 이렇게 생긴 흡연부 처음 봅니다. 예, 이게 첫 우리나라 1호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나라 법에 현재 가능한 것들을 다 설치한 거예요. 아이들 툭 튀어나가기 전에 튀어나가려고 그러면 방송이 나와요. 바닥은 보통은 이 스마트폰보다 바닥이 보이거든요. 교통사고를 전체적으로 50%가 줄었고요. 특히 그 여름에 폭염 쉼터로 폭염 쉼터 기능을 해줘요. 그래서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더워가지고 도저히 힘들 때 저곳에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가 땀 식히고 가는. 시원하니까. 네, 그래서 저게 도시 만족도를 훨씬 더 올리고 있습니다. 중요하네요. 여기가 그 에비뉴. 예, 네. 언더스탠드 에비뉴. 네. 이제 유럽인들이 그러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 모르죠. 네, 잘 모르죠. 전체 관광객 10%를 그 외국인의 10%를 미국하고 유럽이 차지했는데 그게 영국의 유명한 라이프스타일 잡지 타임아웃에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36위를 발표했는데 맞아요. 그 중에 여기가 4위를 했어요. 그 이후에 여행사에서 여기를 이렇게 많이 추천 코스로 넣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기조사 지지율 보니까 저는 사실 명태균이 한 줄 알았어요. 이 조작해서 됩니까? 네? 90% 이거 사실인가요? 예, 뭐 한국 리서치에서 네. 조사를 했는데 네. 조사 결과를 보고 리서치 회사에서도 깜짝 놀랐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냐고 재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할 법도 하죠. 네. 90%니까. 재조사했는데 똑같이 나와서 네. 본인들이 그랬다라고 어. 사후에 그 조사 기관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훅 들어가면 이런 90%가 넘는 지지율에 불구하고 사실 인지도는 네. 이제 성수 핫플레이스 여기 뭐 트리마제, 갤러리아 폴에 네. 저기 아까 있던 뭐 붉은벽 다 아는데 구청장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 뭐 정치인의 숙명이긴 한데 외우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시다고. 이제 어떤 분들이 저를 부를 때 음. 가든 5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가든 파이브, 정원, 예. 오, 파이브. 예. 그래서 처음엔 뭔가 했더니 제 이름을 쉽게 외우게 하려고 가든 5, 정원 5. 맞네요. 저희도 가든 5로 홍보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성동이 오면 가든 5. 예. 그러면 좀 쉽게 익힐 것 같아요. 예. 예. 서울시장 지금 민주당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도 안 남았어요. 네. 뭐 경쟁이면 경쟁이고 이제 같은 행정가면 행정가인데 오 시장, 네. 오세훈 시장의 최근 한강버스 논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 한번 타보려 했는데 제가 타보기 전에 정지됐어요. 좀 시장님 얘기라 좀 괜찮습니다. 예. 저는 타보려 했는데 못 탔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는 이제 교통 대책은 아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관광이나 또 시민들의 어떤 정신적 건강을 위한 힐링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강변 보면서 그런 걸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로 말씀하시라고 사업 접으라 이 소리죠 지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네, 서울시청 이제 내부 직원들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거는 관광용도 힘들어요. 왜냐면 관광용이 되려면 일단 깔끔해야 되는데 지금 오수 막 넘치고 방향탑 부러지고 배가 그 한강 위에 서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여기서 뭐 고도화 시킨 다음에 다시 재개한다니까. 한번 두고 보시죠. 얼마나 고도화 되는지. 가든5 정원오라는 사람을 알게 되니까 이제 시간이 금방 알 것 같은데 서울시장의 유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른 건 확실해요. 사람들이 탁 찍어놨는데 저분이구나. 이게 1대라면서 매칭이 좀 느릴 뿐이거든요. 내년에 이제 어차피 3년이 하셨으니까 구청장은 더 이상 도전을 못 하시고 민주당에서 만약에 서울시장 경선이 펼쳐지면 나가십니까? 얼마 전까지는 제가 올 초만 해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럼 전 그걸 그냥 덕담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삼선하고 더 못하니 뭐 잘했으니까 시장 한번 도전해봐라 이런 얘기는 덕담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저도 흘려들었는데 최근에는 꽤 비중 있게 얘기가 많이 비중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짜고 있는 시점이어서
한두 달 정도는 거기에 저희가 전력을 다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연말쯤 가서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요. 이건 조금 양날의 검인데 아픈 질문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마용성애 네, 사실 뭐 성마용, 뭐 성룡마 이렇게 네. 될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사실 성동구 한 여기 핫플레이스까지는 아니고 이제 나이가 저도 피프티라 아이가 네. 40라서 영포티라서 네. 잘 안 와요. 네. 근데 진짜 여기가 소위 말해서 서울의 상급지, 네. 그러니까 지대가 많이 올랐어요. 유동인口많아지고 네. 관심을 받다 보니까. 근데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또 한편으로는 서울 부동산, 네. 네. 특히 이제 구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서울 부동산 전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중에 이제 압구정하고 닿아 있는 성동, 네. 여기가 이제 주간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동산 문제는 조금 이런 질문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네. 일단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속 가능한 정도, 그러니까 감당 가능한 정도로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돼야 또 이게 침체가 되면 그렇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또 오잖아요. 시형 그래서, 리스크가 오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가 좋다고 보는데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봐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잘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요 억제책도 있고 공급 확대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두 가지가 정부로부터 발표가 됐는데 핵심은 어쨌든 이 대책에도 들어 있지만 이 도심에 또는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의 어떤 그 수요에 맞춘 공급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방 정부, 구청과 또 시 그리고 중앙 정부 이게 이 3자가 또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그 권한을 주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현재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마침 이번에 대책에서도 그런 뭐 특례법을 만들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면 이 해당 자치구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코스는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제 그 성장할 때 네. 이제 구청장님도 이제 당연히 보좌관 생활도 오래 하셨고 여러 이제 중앙정치 하시다가 네. 이제 성동구청을 12년 계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성남시장으로 출발해서 굉장히 독특한 코스를 밟았거든요. 네, 네. 경기지사 예. 그리고 이제 원내로 진입한 다음에 대통령이 자리에 올랐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 네. 당시에 이제 성남에서부터 네. 본인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기본소득 네. 예,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정원호 구청장 하면 네. 시그니처로 어떤 말을 좀 듣고 싶으세요? 저는 뭐 소통의 아이콘? 소통의 아이콘. 예. 이거 좀 밋밋한데요? 네. 약간 뭐 버럭의 아이콘 막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 뭔가 뭐 욕집 할머니 뭐 있잖아요. 그 국밥 할머니 뭐 이런 거. 좀 더 좀 MSG를 좀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좀 제가 그 글자 뭐 좀 좋은 예,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소통. 예. 왜냐하면 저의 모든 정책들이 사실 소통 과정에서 나왔거든요. 예. 주민들의 바램, 소위 민원이라고 하는 주민들의 바램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나온 거고 그런 정책들이 주민들의 만족감을 굉장히 높여서 주민들의 효능감 이런 것들을 높여서 이제 저를 이제 주민들께서 인정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됐던 거거든요. 뭐 성수동이 세계적 핫플레이스가 된 것도 그 중에 그쵸. 그런 과정을 겪은 거죠. 저는 어쨌든 정치든 행정이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왜 하는가, 내가 왜 하려고 하는가인데 그 왜라는 물음에 가장 접근하는 그런 뭐 위인이랄까 유명인의 말을 보면 이제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진부한가? 괜찮습니다.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서 멀리 있는 사람이 오게 하라. 근자열 원자래 라고 하는데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 얘기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럼 멀리서 성동 이사로 오려고. 그렇죠. 멀리서 오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근본은
근자열 원자래다.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생각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주민들을 기쁘게 만드는 거, 행복하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행복과 기쁨은 멀리 있지 않더라. 그건 내가 당장 필요한 거, 거대한 게 아니고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에서 주민들은 만족감이, 행복감이 높아지더라. 이걸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됐죠. 원래 행복은 이게 횟수. 소확행. 예. 아, 저는 코인에서 파이어 하고 싶은데. 이런 너무 자잘한 수익률 너무 많이.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구청장님한테 직접 네. 국민들이 민원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고, 아, 네. 이 앞 횡단보도에 예를 들면 뭐 맨홀이 지금 뭐 파였다. 네. 예, 또는 여기가 지금 도로가 너무 좁다. 예, 예. 뭐 이런 거 문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루에 몇 건 정도 받으세요? 이제 오늘처럼 많이 오는 날은 한 200건, 300건도 오고요. 아, 평상시 평균으로는 한 3, 40건 옵니다. 그것도 네. 엄청 많은 거죠. 네, 많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풀다 보니까 갈수록 어려운 이제 민원들이 계속 오죠. 이제 쉬운 민원들은 이미 다 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안 풀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또는 새로 생긴 문제들이 계속 오죠. 아, 이 고난이도 지금 문제집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다 그렇죠. 좀 그냥, 단답시 그런 이 민원에서 뭐 벽돌 갈아주세요. 네, 뭐 요즘 이거 이제 다 끝났고. 복합 그런 논수령 막 이런 아, 문제. 예를 들면 뭐 어떤 민원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부서가 같이 와서 해결해야 되는 민원들이 옵니다. 우리 동네에 이제 재개발을 하는데 네. 이제 재개발을 하는 구역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찬성해도 나는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가 나오질 않는다면 나는 생활이 어렵다. 아, 그럴 수 있겠네. 난 소득이 없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대부분이 찬성을 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저걸 해야 되냐, 삶을 영위해야 되냐, 그러네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구청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닌 것 같은데. 조합원 투표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안 되니까. 그럼 답변으로 거기서는 투표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제 그분을 좀 챙겨줄 수 있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강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분에 대한 대책을 조합에서 세워줄 텐데 그렇게도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죠. 복지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줄 건지 뭐 이런 것들 같이 그러네요. 고민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와, 어렵네요, 근데 이 문제는. 마지막 하나만요. 그러니까 안 해본 정치 길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내 진입 국회의원, 네. 서울시장, 대통령 요 세 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네. 구청장의 이 12년 동안 이 노하우를 네. 그냥 예를 들면 혼자 사과농사 짓고 싶다 해서 사과농사 지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펼칠 수 있다면 네. 어떻게 좀 어느 자리에서 좀 펼치고 싶으세요? 다음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깊게 고민이 안 된 상태라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서울시의 교통 문제는 좀 대중교통 문제는 좀 맞아요. 정리가 돼야 된다. 네. 지금은 그게 잘 안 돼 있으니까 마을버스 기다리는데 한 30분. 맞아요. 누가 그럼 출퇴근? 그것도 심지어 적잖아서 네. 그런 거 폐지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저희는 성동 공공 셔틀을 만들어서 네. 마을버스 없는 노선에 셔틀버스를 공공 셔틀을 만들어서 바로 전철역이나 그다음에 관공서로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용 만족도가 좋은데 이런 거를 좀 전체 서울시에 좀 확대가 되고 더 좀 마을버스 노선을 촘촘히 해서 대중교통으로 충분히 3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을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추석 명절에 지금 보고 있는 저희 독자들, 시청자들 위해서 책도 많이 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는데 명절 때 구청장님 책 말고 제외하고 그 당연히 읽을 거예요. 뭐 안 읽으면 어쩔 수 없고 안 읽으면 우리 질문하는 기자로 이제 보시면 되고 가든 파이브 질문하는 기자 보시고 혹시 추천할 만한 책 있으시면 제가 이번 명절 때 꼭 읽어보려고 했던 거 이제 딱 구매해가지고 나눈 게 있는데요. 도둑맞은 자부심, 스톨론 프라이드, 그거하고 아이 넷 가진 기자가 쓴 육아 포비아를 넘어서 육아 포비아 그 두 권을 지금 좀 읽으려고 딱 구매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육아 문제는 구청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육아 문제에 대한 그렇죠. 것을 보육, 육아 문제에 대한 우선 책임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는데 이번엔 이제 기자의 시각으로 아이 넷을 키우신 분이니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겠다 해서 이제 그걸 하나 했고요. 도둑맞은 자부심은 미국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런 것은 또 미국인들의 선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선택하신 분들의 기저를 좀 알아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인들을 좀 대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어떤 이런 바람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좀 깊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든지 뭐 이제 이 내전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런 책들과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연결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이해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좋은 책이. 저도 한번 사서 읽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명절 때는 그 서울에 계시나요, 계속? 네, 이번 이게 길고 네. 그럴 때 더 위험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시골에는 미리 다녀왔습니다. 아. 성묘를. 그래서 연휴에 서울을 아, 훌륭하십니다. 연휴에 제가 성동구 여기 하프레스 놀아서 문자 한번 보내드려요. 예. 사람이 너무 많다. 아, 여기 사람들 길 좀 내달라. 그럼 바로 또 비상 걸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용히 있다 가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네. 성수동 인파관리가 최고의 지금 연휴에 과제입니다. 그렇죠. 많이 몰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상 때문에 저희 좀 예.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12년에 정말 모세혈관 같은 풀뿌리 정치의 경험을 잘 담아서 뭐 어느 장소에 어느 쓰임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가든5 정원호 구청장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질망기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연말에 그 후보군 중에 지지를 1위 찍으면 저희 스튜디오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뭐 또 가정이니까. 네, 저희 스튜디오 복동 본사에 모셔서 네. 또 한번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